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시카고시의 오바마 대통령 기념관 건립이 한 발자국 더 가까워졌습니다. 오바마 파운데이션이 President Obama Center를 시카고 남부 잭슨 파크 지역에 지을 계획을 세웠는데, 그러나 환경보호그룹이 시카고시를 제소해서 이 계획이 지금 3년 동안이나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연방법원이 오바마 센터의 잭슨 파크 건립을 막아달라는 환경보호그룹의 소청을 기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립 계획은 이제 Federal Review, 연방정부심사만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 환경보호그룹의 주장은 이 부지가 Public Place인데, 즉 시민 모두가 소유한 땅인데 여기에다가 개인의 이익을 위한 시설을 짓는다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하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피고 측인 시카고시는 이 시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을 갖고 있고 시카고시가 이 시설을 소유한다 하는 이유로 잭슨 파크의 부지가 적법하다는 주장을 펴왔습니다. 이 법적인 논쟁에 대해서 어제 법원이 시카고시의 손을 들어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President Obama Center 건립, 법적인 논쟁의 쟁점은 무엇이고 법원의 판결은 어떻게 나와 있는지, 그리고 센터 건립의 개요는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제소를 한 원고는 Protect Our Parks라는 환경보호단체입니다. 미국에는 이 단체 외에도 공공이 소유한 공원을 보호하려는 시민단체가 여러 개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무리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가진 사람이라도 또 그 건립 목적이 지역 경제 개발이라든가 고용 창출이라든가 투자 유치라든가 이런 것이라고 해도 시카고의 레이크쇼 같은 것은 전 시민이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대단히 강력한 단체의 저항을 받게 됩니다. 시카고의 레이크 미시간 부근인 그 레이크쇼 경관이 좋으니까 여기에 위락시설을 지어서 경제개발도 하고 시민도 즐기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먹자골목이나 유흥지를 짓는다는 것은 미국에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스타 워즈 뮤지엄이었습니다. 유명한 영화 스타 워즈의 제작자인 조지 루카스가 4억 달러를 들여서 레이크쇼 지역에 박물관을 짓고 지역 개발을 하고 고용 창출을 하겠다라고 했지만은 다른 환경보호단체가 제소를 하고 나서서 루카스가 판결도 나오기 전에 계획을 포기하고 LA로 박물관을 옮긴 적이 있습니다. U.S. District Judge 존 블래키 판사는 어제 판결문을 통해서 이 센터는 이 지역의 문화, 예술, 오락에 다목적인 이익을 줄 수가 있고 잭슨 파크의 유용성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환경보호단체의 건립 불가 소청을 기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판결문은 시카고시가 이 지역에 관할권을 갖고 있고 오바마 센터는 오바마 전 대통령 내외의 개인적인 목적으로만 건립된다고 볼 수 없다 하는 이유를 지적을 했습니다. 오바마 파운데이션 측은 어제의 승소를 축하하면서 우리의 비전은 역사를 기념하는 것이고 이 공공장소와 대중과의 연결 그리고 개발을 중심에 둔다고 스테이트먼트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로리 라이프 시장은 오바마 프레지던셜 센터는 그의 대통령직에 대한 존경심의 표현의 방법이고 또 차세대 리더들에게 꿈을 갖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장소가 문화 경제적으로 남부 지역에게 이익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인 고향인 시카고를 자신의 기념관 건립 장소로 일찌감치 선정을 했습니다. 당초에 14개 지역을 잠정적인 부지로 조사를 했습니다만
워싱턴 팍이 가장 높은 평가 점수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파운데이션 측은 잭슨 팍으로 그 부지를 결정했습니다. 이 부지는 잭슨 팍 551에이커의 3.5%에 해당하는 약 20에이커입니다. 여기에 대통령 기념관을 지으면은 주변 경제 개발과 고용 창출 효과가 약 30억 달러 정도 되고 고용이 한 2,500개 정도 창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센터의 소유권은 시카고 시가 소유를 하게 되고 관리만 오바마 파운데이션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파운데이션의 분석은 이 센터의 건립으로 관광객이 유치되고 소매업종의 그 상가가 조성이 되고 고용이 창출이 되고 지역 경제 투자의 효과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지역은 경제적으로 매우 빈곤층이 많고 범죄 다발 지역으로 꼽혀온 곳입니다. 이 계획 당시 시카고 시장인 라마 매뉴얼 그리고 시의회는 이 계획을 지지하면서 적극 추진을 해왔지만은 커뮤니티 내부에서는 반대 의견도 일부 있었습니다. 이 지역이 너무 개발이 되면은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것이고 기존의 주민들이 세금 문제라든가 렌트비라든가 이런 부작용을 겪을 것이다 하는 우려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 시민단체가 10만 달러를 들여서 시카고시를 제소를 해서 3년 동안이나 법정 소송을 끌어왔습니다. 이 시민단체인 Protect Our Parks는 어제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를 하겠다고 법정 투쟁의 의사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 계획은 법정 송사 이외에도 연방정부 레벨의 심사를 다시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착공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시카고에서 잭슨 팍 건립을 발표한 지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이 센터에는 대통령에 대한 기록 보관소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디지털화 되도록 되어 있고 센터의 프로그램은 주로 시카고 남부의 청소년들을 위한 것입니다. 커뮤니티 조직이라든가 차세대 지도자의 양육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이 마련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센터 안에 시카고 퍼블릭 라이브러리 브랜치가 들어서게 되고 주변에는 많은 상가 조성도 예상이 됩니다. 파운데이션 측은 앞으로 10년 동안 경제 개발 효과가 약 30억 달러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들은 그들의 기념관을 안정된 지역에 건립을 했지만은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이 커뮤니티 액티비스트로 출발을 했던 시카고 남부, 빈곤 그리고 범죄 다발 지역을 그 부지로 선택을 했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시카고 기독교 방송 공개 선교 헌금.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시카고 기독교 방송이 창립 41주년을 맞았습니다. 이에 올해도 매년 연 예산의 20%를 충당해야 하는 공개 선교 헌금 행사를 진행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사랑과 기도 속에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시카고 기독교 방송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사랑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41주년 특별 공개 선교 헌금 행사는 6월 25일 화요일부터 27일 목요일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헌금 동참 방법은 전화나 팩스 또는 카카오톡으로 약정해 주시고 1년 안에 헌금해 주시면 됩니다. 시카고 기독교 방송 전화 847-583-0191 847-583-0191번입니다.
6월 12일 수요일 KCBS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홍콩에서 오늘 중국과의 범죄인 인도 법안 개정안에 반대하는 반송중 시위가 일어난 가운데 경찰이 물대포와 최루탄, 고무탄 등으로 대응하며 시위가 격화됐습니다. 개정안 심의가 연기됐지만 시위대는 폐지될 때까지 시위를 이어가겠다는 생각이라 양측 간 대치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시위대는 어제 타마르 공원에서 철야 집회를 가진 뒤 홍콩 의회인 입법회의와 정부 청사로 가는 길목을 막고 시위를 벌였고 시위대 규모가 늘어나면서 경찰과 충돌하는 상황에 이르자 경찰은 최루탄과 물대포, 고무탄 등을 사용해 강제 해산에 나섰고 시위대는 벽돌과 병, 우산 등을 던지면서 맞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2020년 대선의 민주당 유력 주자로 꼽히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어제 아이오와주에서 격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이오와주 카운슬 블러포스에 위치한 사우스웨스트 아이오와 재생에너지를 방문한 뒤 웨스트 디모인을 찾아 공화당 연찬회에 참석했고 바이든 전 부통령은 오퉁와 마운트 플레전트, 데븐포트 등을 순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아이오와로 떠나기 전부터 바이든 전 대통령을 맹비난하는 등 작심한 듯 바이든 공격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아름답고 따뜻한 친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재생에너지 관련 연설을 위해 아이오와주로 이동하기에 앞서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김 위원장이 보낸 친서가 매우 따뜻하고 좋았다. 나는 그 편지를 높게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친서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며 긍정적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그와 끝내겠다, I'm done with him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설전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어제 인터뷰에선 탄핵과 관련해서도 질문이 집중적으로 쏟아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것보다 감옥에 가는 걸 더 보고 싶다는 발언을 실제로 했냐는 질문에 펠로시 의장은 간부회의에서 나눈 대화는 간부회의에만 남기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대신 많은 사람들은 대통령이 탄핵될 만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유학생 잉잉쟁 피살 사건에 대한 재판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용의자는 29살 브랜드 크리스탄슨. 그녀는 버스 정류장에서 자동차로 태우는 장면이 교통 감시 카메라에 잡힌 장본인입니다. 이 재판은 피살자의 사체가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열리는 특별한 성격을 갖고 있으며 증거로 용의자의 여자친구가 몰래 녹음한 녹취를 증거로 진행됩니다. 시카고 지역의 교회 건물들이 계속 매물로 나오고 있고 주택이나 아파트, 콘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시카고 트리뷴은 이 같은 현상을 교인 숫자 감소 때문으로 보고 있는데 시카고 카톨릭 교구의 경우 지난 20년 동안 교인 수가 27%나 감소했습니다. 갤럽 조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교인 수가 약 20% 감소됐습니다. 라이프 시장 가족이 지난 주말에 캘리포니아에서 오프라 윈프리와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윈프리는 시장과 와이프를 자택으로 초대해 저녁 식사를 함께 했는데 그녀는 대선 출마설에 휩싸여 있습니다. 라이프 시장은 LA 경찰국에 들려 범죄 전략을 청취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축구의 미래들이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사상 첫 결승에 올랐습니다. 한국 축구 대표팀은 어제 에콰도르를 상대로 이강인의 기습적인 프리킥 패스를 받은 최준희의 감각적인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한국은 에콰도르를 1대0으로 꺾고 한국 남자축구 사상 처음으로 국제축구연맹 주간대회 결승 진출이라는 새 역사를 썼습니다. 한국은 6월 15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유크레인을 상대로 결승전을 갖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오전에 흐리다 오후 들어 계속해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최고 73도, 최저 52도. 내일은 오전에 대체로 흐리다 오후 들어 차차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최고 68도, 최저 53도. 금요일 오전에 맑고 흐리고 밤사이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최고 78도, 최저 63도. 토요일 대체로 흐리고 한때 썬더스톰이 예상됩니다.
최고 74도, 최저 63도입니다.